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바다도 끓고 있습니다. 고흥과 여수 등의 해역에는 고수온 경보가 내려졌고 바닷물을 끌어다 쓰는 육상 양식장에는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고흥군 두원면의 한 육상 양식장입니다. 수조가 거의 텅 비었습니다. 냉동 창고에는 죽은 물고기를 담은 포대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이 양식장에서만 강도다리 20만 마리와 넙치 5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고수온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등량만 인근 바닷물을 끌어와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지금도 나오고 있으니까 하루에 몇천 마리씩 나오고. 해상 양식장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고흥 등량만 수온은 일주일 넘게 30도를 맴돌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도 이상 높습니다. 이 밖에 여자만과 도안만, 한평만에도 고수온 경보가 내려졌고 지난주에는 적조 예비 특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지자체는 산소 발생기를 가동하고 사육 밀도를 낮추는 등 사전 조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먹이 공급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액화산소나 그다음에 차광막 등을 가두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설치해서. 고흥군은 육상 양식장에서 발생한 폐사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정확한 원인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고수온으로 5개 시군 376개 어가에서 219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기록적인 폭염으로 고수온과 적조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오늘 여수에 있는 양식장을 방문해 고수온 및 적조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어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또 어업인들에게 사료 공급을 조절하거나 대응 장비를 가동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협조도 당부할 예정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남 지역 가축 폐사 규모도 지난해 전체 피해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도내 농가에서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7만 3천여 마리로 지난해 여름 석 달여 동안 폭염으로 폐사한 6만 9천여 마리를 넘었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폭염특보 시작일이 6월 11일로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이 빨랐고 7월 평균 기온도 26.6도로 지난해보다 높아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40년 전 광양제철소와 함께 들어선 금호동 주택단지, 노후화 등으로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지만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왔는데요. 최근 광양시 의회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금호 주택단지는 1980년대 초 광양제철소 건설과 함께 지어져 주택, 학교, 쇼핑몰 등을 갖춘 당시에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명품 주거단지로 필수 견학 코스였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전체 5,131세대 가운데 21평 이하이거나 지은 지 35년이 넘는 세대가 60% 이상이고 5층 이하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세대도 80%에 이릅니다. 주민 생활에 크고 작은 불편이 적지 않지만 광양시와 포스코 사이에서 오랜 기간 관리 부재의 폐해가 불거져 왔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재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 우리 아파트 단지를 전체를 이전을 옮겨갈 것이냐 하는 게 지금 대부분의 중론인데요. 자,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좀 효율적인 건지 이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최근 광양시 의회 본회의에서 이 문제가 처음 공식적으로 제기됐습니다. 해당 지역 시의원은 광양시와 포스코가 별도의 협의회를 통해 단지 내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방안과 함께 장기적인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금호동 기본 계획을
만들었던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향후 금호동은 주택단지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광양시도 이 문제에 대해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주민과 기업이 먼저 나선다면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소유자도 포스코이기 때문에 포스코가 주체가 돼서 환경대학원이든 어디든 아이간에 믿을 만한 곳에 용역을 의뢰하는 말하자면 이니셔티브를 저는 포스코가 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랬을 때 우리 시가 일정 부분 참여하는 방안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강구를 하겠다. 제철 주택단지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 문제를 장인화 포스코 회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네,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곰팡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시공사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곰팡이를 닦아주겠다였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명한 주황빛의 곰팡이가 바닥에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습기가 가득한 벽에 검은 곰팡이부터 하얀색과 초록색, 갈색까지 형형색색입니다. 바닥은 물론 벽지 틈새까지 곰팡이가 까맣게 피었습니다. 이곳은 무안군 오룡 2지구의 한 신축 아파트. 3년여간의 공사가 끝난 뒤 이달 초 아파트 내부를 둘러본 입주자들은 곰팡이들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건강과 안전 문제를 우려하며 입주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곰팡이도 색깔별로 이제 알록달록하고 그때 제가 한 이 집에서 이걸 봤는데 안심하고 잘 수 있나 들어올 수 있나 그 걱정부터 되더라고요. 곰팡이균이 또 사람 몸에 옮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이는 부분뿐만이 아니고 마루를 뒤집어 본다거나 벽지를 뒤집어 보면 더 심각한 상황일 수 있는데 이 집에는 곰팡이가 피었다는 하자 스티커가 100개 이상 붙어 있습니다. 시공사 측은 신축 아파트에 곰팡이가 자란 이유에 대해 폭염에 장마까지 겹친 고온다습한 날씨가 원인이라며 바닥 난방과 살균, 세정 등을 통해 겉으로 드러난 곰팡이를 제거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입주민들은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루와 벽지 속까지 곰팡이들이 가득 퍼져 있는 것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곰팡이를 닦아내기만 하는 식의 거칠애식 조치는 근본적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안군 역시 지난달 준공 승인 당시에는 곰팡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후 관리에 대한 점검 이후에 이렇다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셨고 준공하고 나서 문 닫아놓고 해볼게요. 근데 이제 제시공 문제는 저희들이 끼어들 상황이 아니라 대형 건설사가 지은 새 아파트에서 가득 핀 곰팡이부터 마주하게 된 주민들. 올해 들어서만 무안 오룡지구의 신축 아파트 3곳에서 잇따라 하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시공사와 무안군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 말하는 건 다 똑같을 거예요. 시공을 못 해주겠다 아니면 원론적인 입장만 대변을 할 것인데 저희 입주민들은 단합하여 재시공을 꼭 이뤄내겠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순천대학교가 전라남도의 의대 공모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순천대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의대 공모 용역기관의 인터뷰 요청을 받고 동부권 의료 현실을 알리려 참여 의사를 전달했지만 해당 내용이 순천대가 공모에 참여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안으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의대 공모와 관련한 용역기관의 인터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대는 다만 전남 도민의 염원인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대화와 협력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천역 주차장 부족 문제와 관련해 여수상공회의소가 철도당국을 비판하며 주차장 확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여수상인은 건의문을 통해 주말이나 성수기에 철도 이용객이 몰리면서 주차장 부족에 따른 교통 혼잡과 불법 주차 문제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일 평균 수송 실적만을 근거로 주차장을 확대하지 않는 것은 탁상 공론식 대처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수 상인은 이어 전기차 충전 구역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은 120면 수준에 불과하다며
택시와 일반 차량의 주행로를 분리하고 일부 시설을 철거해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것을 철도공단에 요구했습니다. 전남 동부권 3개 시 인구가 70만 명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여수와 순천, 광양 등 3개 시 인구는 69만 9,99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여수시로 1년 동안 3,200여 명이 감소했고 순천은 2,000여 명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광양은 약 1,5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간단한 명령어로 다양한 그림과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생성형 AI가 교육 현장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생성형 AI와 친해지기 위해 교사들이 방학도 반납한 채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이재원 기자입니다. 축제 속 연인들의 모습을 인상주의 화풍으로, 그리고 싶은 주제를 번역기에 집어넣자 영어 명령어로 전환됩니다. 그런 다음 생성형 AI에게 명령어를 입력하자 인상주의 화풍의 연인 모습 4컷이 그려집니다. 주제 입력에서 그림 생성까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더라도 그림이 완성되는 데는 불과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간단한 챗GPT만 배워봤는데 이미지는 처음이어가지고 좀 재밌어요. 또 다른 강의실에서는 동화책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모험을 주제로 명령어를 입력하자 이야기 구성이 완료되고 생성형 AI가 적당한 그림까지 순식간에 만들어냅니다. 프롬프트를 구성해서 글짓기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야기 내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재미있게 구성이 잘 돼서 나왔습니다. 생성형 AI와 친해지기 위해 비지땀을 흘리는 사람들은 모두 광주 지역의 초등학교 선생님. 그림과 동화책 구성, 작곡 등 생성형 AI를 접하면 접할수록 놀라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수업 시간에 적용을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수준이 높아진 생성형 AI가 교실 속 일상이 되는 날도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됐고 이걸 앞으로 모르고는 가르치기 힘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AI와 친해지기 위해 방학도 반납한 채 흘리는 선생님들의 값진 땀방울. 변화에 둔감할 수 있는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AI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순천대학교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처음 모집한 스마트 농업 전문 인력 교육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순천대학교는 시설 원예 분야에서 전라남도 관련 기관과 협업해 스마트 농업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순천대는 또 연말까지 농업인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 농업 관리 자격 취득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맨손이나 나잠어업에 주로 종사해 남성에 비해 작업 질환 유병률이 높은 여성 어업인에게 특화 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11개 시군 1,600여 명의 51세 이상 여성 어업인으로 주소지 관할 시군 행정복지센터 등에 사전 신청한 후 검진을 받으면 비용의 90%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흥군이 고흥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숯불 생선구이로 특화된 고흥 전통시장 방문객이 늘어남에 따라 비가림 시설과 인공 안개비, 에어커튼 등을 설치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근에는 착시 예술 공간을 조성해 시장 이용객들에게 색다른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또 민선 8개 시책인 시끌벅적 프로젝트 사업으로 숯불 생선구이 전문 식당 운영과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